이보 버전과 비트 버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 창에 조슬기님 책상에 오조보 보이는데 그 박스에 담겨 있었던 기종이 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얀색으로 실리콘 스킨이 씌워져 있는 게 비트예요. 네, 그래서 이보와 비트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보는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가 재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과 뒤에 근접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LED가 7개가 있어요. 정면에 5개가 있고요. 머리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근데 비트는 머리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 실리콘 그 스킨이 씌워져 있는데 그거를 벗기시면 지금 보이는 이렇게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그게 벗기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벗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보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요. 바닥에 광학 센서와 컬러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정면 앞쪽에 7개의 광학 센서가 있고요. 빛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컬러 센서고요. 이게 어떤 컬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에 LED 5개가 있고요. 위에 하나 있고요. 근접 센서 앞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구멍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소리가 나는 스피커의 자리고요. 여기 구멍 2개 있는 게 근접 센서예요. 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간단해요. 바닥에 컬러 센서와 광학 센서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구멍 5개로 되어 있고요. 머리 위에 LED 하나 있습니다. 자, 비트랑 이보는 동일하게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각각의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모터가 2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은 앞으로 간다던가 뒤로 갈 수 있는데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차이를 통해서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던가 그런 모터 속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오조봇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원 버튼은요. 이보나 비트나 위치는 동일한 곳에 있습니다. 그 충전 포트를 중심으로 충전 포트를 바라보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저버 로고가 있는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전원 버튼이고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요. 켜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누르면 전원이 꺼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그런 간단함이 있습니다. 충전은 보통 이제 비트는 최대 30분에서 40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평균 1시간 반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보는 한 40분에서 60분 최대 충전이 걸리긴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충전하는데 시간을 재보면은 보통 25분에서 한 40분 사이에는 비트나 이보나 거의 충전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보는 비트보다 사용 시간이 조금 더 짧아요. 왜냐면은 빠르기도 더 빠르고요. 소리도 나고 또는 LED가 7개나 있기 때문에 훨씬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보가 비트보다 훨씬 더 빨리 배터리가 소모되기도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충전하는 방법은 그냥 충전 포트에 USB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꽂고 핸드폰에 사용하는 충전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원 공급이 되는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꽂으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꽂았을 때는 녹색으로 깜빡깜빡 빛이 날 거예요. 이 깜빡깜빡 초록색으로 빛이 난다는 얘기는 충전 중이라는 얘기고요. 충전이 완료가 되면 초록색으로 계속 불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게 돼요. 그러면 충전이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가끔 충전을 하려고 꽂았을 때 빨간색으로 빛이 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오조봇이 완전히 방전이 된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빛이 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보관하는 방법, 리튬이온 전지 사용하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너무 방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은 배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적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면은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이들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책상에서 떨어뜨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조봇이 워낙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고장이 나거나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일부러 이제 던진다던가 아니면은 발로 밟는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깨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고요. 혹시 떨어질 때 바퀴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퀴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바퀴는 조금 모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바퀴로 떨어진다면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시는 게 오조보 시작하기 교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저희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자, 오조보 시작하기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드렸던 설명이 쭉 있고요. 그 0점 조절을 해요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몇 쪽이? 5쪽이요. 5쪽에 보시면 검정색 원으로 동그랗게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0점 조절을 하는 곳이에요. 0점 조절은 왜 해야 하냐면요. 광학 센서가 오조봇 바닥에 있잖아요. 이 광학 센서가 빛의 양에 따라서 밝고 어두움 또는 색깔을 감지하는데, 이 0점 조절의 이 검은색이 일종의 색깔 감지하는 것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점 조절을 하시는, 맨 처음에 하실 때는 반드시 0점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세요. 그러면 한 1초, 2초 정도 지나면 흰색으로 깜빡깜빡할 거예요. 그때 재빨리 검정색 원위에 올려놓으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하고 전원이 꺼지거나 대기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러면 0점 조절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은색 원위에 올려놨는데 빨간색으로 깜빡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전원을 다시 껐다가 켜고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깜빡깜빡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원위에 올려놓는. 그래서 지금 그 검정색 원위에 올려놨을 때 오조봇이 이제 조금 바닥을 감지하면서 성공을 하면 초록색으로 빛이 난다는 점. 그래서 0점 조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펜. 오조봇의 큰 특징이 바닥에 그 색깔이 인지하는 광학 센서와 컬러 센서가 있는데 간단해요. 색깔이 있으면 움직이고요. 색깔이 없으면 멈춰요. 즉, 오조봇이 켜진 상태에서 색깔이 있는 곳에 올려다 놓으면 오조봇이 사방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선 위에 올려놓았을 때 오조봇은 선을 따라가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오조봇이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 지금 캐릭터 그림 있는 곳 여기를 보시면은 움직여요. 이거는 바닥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흰색 위에 올려놓으면 멈추죠. 즉 색깔이 있으면 움직이고요. 색깔이 없으면 주변의 색깔을 탐지하다가 색깔이 없음을 인지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이렇게 오조봇은 색깔이 있으면 움직이고 색깔이 없으면 멈추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마커펜으로 오조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펜은 종류가 뭐 특별한 펜은 아니고요. 일반 그냥 색깔이 있는 펜이면 다 가능하고요. 윈도우 마커나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이 이제 윈도우 마커는 그렸을 때 묻어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크레파스는 칠했을 때 이제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찌꺼기가 이제
오조봇 바퀴 사이라던가 센서를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파스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색연필은 너무 흐리고요. 형광펜도 너무 흐려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인펜 또는 뭐 유성 매직, 수성 매직 여러 가지 그런 펜들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선을 그리실 때 너무 가늘면 바닥에 센서로 감자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선이 일정하지 않아도 이 가늘어진 부분에서 색깔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균일하게 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마커펜이라고 판매하는 그 마커펜의 특징이 그냥 한 번에 쭉 선을 그렸을 때 오조봇이 움직일 수 있는 5mm 정도의 일정한 굵기로 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인펜이나 뭐 매직, 뭐 보드마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전용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전용 펜을 전용 마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을 그리실 때 너무 삐죽삐죽하게 그리시면 여기에서 오조봇이 제대로 선을 따라서 돌지 못해요. 그래서 선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직각이나 또는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마커펜을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선을 그리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던 직선을 그리던 일정하게 선을 따라서 마커펜으로 선을 그리고 그린 선 위에 오조봇을 올려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교차로에서 오조봇의 움직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일 큰 특징이 바닥에 색깔이 있으면 움직이고 색깔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시면 자, 오조봇이 이렇게 출발점에서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보시면은 이렇게 오조봇이 움직일 거예요. 자, 지금은 빨간색으로 도착을 했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에 또 노란색에 도착을 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4번을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 두 번째는 노란색, 세 번째는 노란색, 네 번째는 빨간색.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오조봇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조봇은 교차로를 만나면 랜덤으로 움직인다. 교차로라는 거는요.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조봇은요. 교차로를 만나면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오조봇 마음대로 랜덤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조봇은 이렇게 랜덤으로 움직이는데 코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오조봇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를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바로 코딩이잖아요. 이렇게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 방향을 명령을 통해서 직진을 해라, 좌회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오조봇을 코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코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커펜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오조봇으로 즐겁게 게임할 박진백 조슬기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받으신 이 동화 이 비닐봉지랑 그리고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비닐봉지랑 같이 뜯어볼게요.
저희가 이 많은 종이 중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 꺼내본 다음에 먼저 1페이지 갖고 있고 2페이지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 버리고 4페이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맨 뒷장 이렇게 총 4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숫자가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8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4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이 스티커 그리고 지금 이렇게 5조 비트 그리고 가위랑 스카치 테이프 다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로봇이 제대로 가게 하려면은 이 로봇이 색깔도 읽고 어디로 가라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려면은 우리 1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 이 친구를 이제 잘 가세요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뒤에 지금 구멍이 있죠, 여러분. 이 구멍의 왼쪽 이쪽에 보면은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우리 2초 동안 꾹 눌러볼게요. 1, 2 하면은 여기 위에 흰색으로 이렇게 불빛이 나와요. 그때 손을 떼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재빠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기 구멍 뒤에 있는 왼쪽 버튼을 2초 누른 뒤에 흰색 불빛이 나오면 바로 여기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1, 2. 자, 내려놓으면 자, 이렇게 초록불이 가면은 이렇게 로봇한테 잘 가라 이렇게 잘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우리 토끼와 거북이 동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경주는 2명이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야 되는데요. 토끼팀 1명, 거북이팀 1명 이렇게 정할 거예요. 선생님은 토끼 하실 거예요? 거북이 하실 거예요? 저는 토끼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거북이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토끼부터 왼쪽부터 볼게요. 근데 보기 전에 우리 이 로봇을 토끼랑 거북이처럼 꾸미면 진짜 귀엽겠죠? 그래서 먼저 맨 뒷장에 아까 8페이지에 있던 이 그림을 볼 거예요. 사실 진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는 토끼랑 거북이인 이 위쪽만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선생님은 거북이니까 거북이를 자르고 토끼는 다른 선생님 자를 거예요. 그럼 친구들도 토끼는 토끼를 자르고 거북이 하기로 한 친구는 거북이를 자르면 돼요. 거북이 전 잘라볼게요. 선생님은 같이 잘라봐요. 자, 먼저 이거는 다 한 장씩 갖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잘라도 되고 선생님은 여기 토끼 있는 거를 토끼 선생님을 드릴게요. 좀 잘라주세요. 네. 네, 저는 거북이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면은 거북이가 있는데 우리 이거를 사실 풀로 붙여야 되는데 풀로 붙이면 자꾸 떨어져서 선생님은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친구들도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한 요 정도? 자, 이 정도 쭉 떼서 여기 거북이에 여기 풀칠하는 곳에 이쪽에 있는 데를 이렇게 반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인 뒤에 우리 이 로봇을 한번 꾸며볼 건데요. 이 거북이가 앞을 봐야 되니까 앞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구멍 있죠? 여기가 뒤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인 여기 하얀 색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머리겠죠? 그러면은 자, 선생님도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기 머리에 거북이를 두고 이렇게 자, 한 바퀴 삥 돌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둘러서 로봇을 자, 테이프를 짝짝짝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고 좀 검은 색깔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토끼랑 거북이가 준비가 됐는데 먼저 이 거북이 로봇은 위쪽에 두고 여기 있는 8페이지도 나중에 쓸 거니까 여기 뒷장에다가 둘게요. 이렇게 가위를 두고 자, 우리 토끼랑 거북이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 토끼랑 거북이랑 누가 더 빠른지 경주를 하기로 했는데 토끼가 빠른지 거북이가 빠른지 우리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토끼는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회전 코드를 붙여줘야겠죠.
회전 코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초록, 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스티커에서 초록, 빨강 있는 거 찾아볼까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데 회전, 회오리 바람에 써 있는 게 있네요. 그럼 이 스티커를 뜯어서 자 이렇게 뜯었어요. 그럼 아까 전에 회전을 가려면은 빨강부터 읽으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초록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초록, 빨강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대신에 이 검은 색깔 선이 이 검은 색깔 선이랑 같이 만나게 붙여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못 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로봇이 이렇게 못 가니까 우리 검은 선끼리 만나게 이렇게 한번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옆에까지 붙이면 검은 선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회전은 초록, 빨강이에요. 그러면 이제 토끼가 막 즐겁게 회전을 하다가 쭉쭉쭉쭉 가볼게요. 가다가 근데 토끼가 나 너무 빠른 것 같아 이러면서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낮잠을 자고 싶어서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3초는 정지를 하려고 해요. 그럼 3초 정지하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 빨강, 파랑, 빨강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스티커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바로 찾았는데요. 여기 아까 뗀 것 중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3초 정지라고 있어요. 여기 한 줄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떼볼게요. 선생님 왜 토끼는 정지하나요? 토끼가 너무 졸려가지고 낮잠을 자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3초 정도는 정지 코드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네. 자, 이 친구는 빨강, 파랑, 빨강 그리고 뒤로 해도 빨강, 파랑, 빨강이니까 앞뒤로 붙여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3초 정지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옆을 보니까 거북이가 거의 결승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쭉쭉쭉쭉 가다가 엄청나게 스피드를 냈어요. 급가속 코드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면은 거북이가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토끼가 지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급가속 코드인데요. 급가속 코드는 보니까 파랑, 초록, 빨강이네요. 네. 그럼 찾아볼게요. 빨강. 네, 바로 밑에. 네, 여러분 여기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붙였던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떼볼게요. 파랑, 초록, 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붙이고 싶어 이래서 이렇게 거꾸로 붙이게 돼서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읽으면 여러분 여기 써있는 글씨처럼 달팽이를 읽게 돼요. 여기 화살표대로 읽거든요. 그러면은 거북이보다 더 느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붙여줘야 돼요. 파랑, 초록, 빨강으로요. 순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붙였어요. 토끼는 우선은 이렇게 길 가는 걸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거북이 친구들 있죠. 거북이 친구들은 여기 오른쪽에 같이 붙여볼게요. 자, 거북이 친구는 선생님 보니까 거북이는 여기 보니까 달팽이처럼 느려도 꾸준히 갈 거야 래요. 그러면은 달팽이처럼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거북이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달팽이 코드는 여기 색깔처럼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그럼 찾아볼게요. 그러면 급가속이랑 완전 반대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색깔대로 읽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찾아보고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옆에 있는 거랑 반대인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달팽이 해서 빨강, 초록, 파랑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똑같이 붙이면은 이 로봇이 거북이가 여기 앞에서 쭉 읽을 텐데 그럼 파랑부터 읽어버려서 파랑, 초록, 빨강으로 읽으면은 거꾸로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팽이 코드인 빨강부터 읽을 수 있게 자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자 여기 거북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읽는 방향대로 해야 돼요. 달팽이는 빨강, 초록, 파랑이니까 빨강, 초록, 파랑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달팽이는 이제 그거 하나로 끝났네요. 네. 그럼 이제 경주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경주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놔뒀던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의 얼굴 있죠? 얼굴에 살짝 옆면에 보면은 여기 사실 이 버튼이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기를 한번 가볍게 한번 톡 눌러줄게요. 그럼 불이 뜨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옆에 있는 토끼 친구랑 거북이 친구랑 먼저 이렇게 먼저 위쪽에 두고 네. 동시에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면은
여기 검은 색깔선 살짝 이쪽에 있는 쪽에 두는 거. 여기 너무 뒤에 두면은 네. 이 친구가 못 읽어요. 자, 네. 검은색 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자, 누가 빨리 가나 읽어볼 거예요. 네, 지금 거북이를 읽고 토끼 가고 있고요. 네. 아, 토끼가 회전을 하고 지금 가고 있네요. 거북이도 여기 이렇게 색깔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불빛이 나고 있어요. 빨간 라인을 보면은 빨간 색깔을 보고. 토끼가 3초 멈췄어요. 네, 지금 자고 있죠. 낮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출발합니다. 네. 지금 거북이 다 다다르고 있는데 막 급해가지고 토끼가 그러게요. 거북이가 이길 것 급가속 같아요.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누가 이겨? 거북이, 토끼, 거북이. 선생님 보니까 거북이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 토끼가 원래 빠른데 어떻게 거북이가 또 빠르죠? 하지만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토끼처럼 중간에 모르겠다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꾸준히 가면은 느려도 목표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끝났고 우리 다음 게임을 가볼 건데요. 다음 게임 가보려면 이 로봇을 꺼야겠죠, 여러분? 한번 짧게 클릭해서 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티커도 떼서 자, 책상 한켠에 둘게요. 그럼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페이지라고 써있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할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3마리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들이 늑대를 피해가지고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볏집을 만들고 둘째는 나무집을 만들고 셋째는 벽돌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어떤 집을 만들지 한번 같이 떠나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돼지는 볏집을 집을 지을 거니까 자, 여기를 따라서 별을 가지고 쭉쭉쭉쭉쭉 간 다음에 여기 있는 볏집까지 갈 거고 둘째 돼지는 나무집을 짓기로 했으니까 쭉 가다가 나무를 가지고 나무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여기 보니까 벽돌이 여기 있죠. 벽돌집을 하고 벽돌집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쭉쭉쭉쭉쭉 벽돌집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먼저 우리 스티커 붙이기 전에 또 이렇게 귀엽게 돼지들을 붙여주면 좋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돼지 한번 잘라볼게요. 아까 전에 8페이지에 이쪽에 보면 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 건데요. 이 게임은 다들 이제 혼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다들 가서 책상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선생님 같이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선생님 다 잘랐는데요. 자, 먼저 우리 첫째 돼지부터 할 거니까 먼저 스티커 먼저 붙여볼게요. 로봇에. 근데 로봇에 붙이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여기 점선이 있죠, 여러분. 이 점선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스카치 테이프 하나를 잘라서 여기 손가락 이렇게 둔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구멍 있는 데가 뒤에 구멍 반대편이 앞이라 그랬죠? 이 앞에 돼지를 붙여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어렵죠? 선생님도 어려운데요. 이 종이가 너무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 로봇이 이렇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가 밑으로 오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바퀴도 조심하고 뒤쪽에 이렇게 이어줄게요.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지 게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째 돼지가 직진을 할지 쭉 직진을 할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지 그리고 왼쪽으로 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른쪽 왼쪽 직진을 알아야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스티커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먼저 첫째 돼지가 별을 가지러 가려면 직진을 해야 되죠? 네, 쭉 직진을 해야겠죠. 먼저 여기 빈칸에 어떤 걸 붙일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쭉 직진을 해야 돼요. 그럼 직진 코드가 뭐죠?
위에 보니까 똑바로 가기라고 되어 있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파랑, 검정, 초록, 빨강인데요. 네. 자, 여기 스티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 보니까 맨 위쪽에 직진이라는 게 있어요. 직진, 파랑, 검정, 빨강. 그리고 이거를 떼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이 로봇이 먼저 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한번 선생님은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친구들은 스티커만 붙이면 돼요. 먼저. 자, 그러면 쭉 직진을 했는데 이제 별을 가지고 여기서 색깔을 읽으면은 이렇게 갈림길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별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겠죠? 우회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오른쪽 밥 먹는 손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칸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붙여야 돼요. 파랑, 빨강, 초록이죠. 네. 파랑, 빨강 총 찾아볼까요? 네,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붙여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스티커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방향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직진을 했다가 한번 이렇게 읽고 우회전을 하세요 해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변은 챙겼고 이 친구 또 빈칸을 만났네요. 이 빈칸을 만나서 여기 교차로에서 어딜 가야 되는데 자, 선생님 보면은 볏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볏집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조금 헷갈리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로봇이 우선은 여기를 읽으면은 볏집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읽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볏집이 없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바로 오른쪽 우회전을 할게요. 그리고 우회전은 아까 읽었듯이 파랑, 빨강, 초록인데요. 자, 여기 스티커가 하나 있네요. 스티커를 떼서 여기 세 번째 쪽에 스티커가 떼서 여기 붙여줄 건데요. 이 로봇한테 우회전을 하세요 하려면은 이렇게 붙여야겠죠. 이렇게 방향대로 읽어야 되니까 파랑, 빨강, 초록 이런 순서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아이고 이렇게 잘못 붙였을 때는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한 다음에 쉽게 뜯어지거든요. 다시 이쁘게 붙여볼게요. 자, 괜찮아요. 나 이렇게 붙이고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또 떴는데 또 빈칸을 만났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가야겠죠? 쭉 왼쪽 좌회전을 해야겠죠? 네. 좌회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좌회전 코드는 왼쪽으로 가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 검정, 빨강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찾아볼게요. 여기에 좌회전이라고 있는데요. 초록, 검정, 빨강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스티커를 떼서 이 빈칸에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 코드를 쭈쭈쭈쭉 읽고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너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을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빈칸을 만나는데 이 볏집을 가지려면은 자,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코드를 붙여야겠죠. 네. 자, 그럼 스티커를 보고 오른쪽 파랑, 빨강, 초록입니다. 파랑, 빨강. 네, 여기 보면 우회전이라고 파랑, 빨강, 초록이 있네요. 자, 이걸 떼서 이 빈칸에 다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볏집까지 끝났고 우리 볏집으로 왔으니까 와, 우리 끝났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스티커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선생님? 보니까요, 여기에 검은색이 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 빨강입니다. 네, 그러면 초록, 빨간색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없을 때는 색깔을 칠해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하는데 초록 다음에 빨강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 초록 색깔이랑 빨강 색깔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막 삐껴나가거나 색깔이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칸에다가 초록색을 칠할 건데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자, 그럼 이 한 칸에 초록색만 칠해야 돼요. 자, 초록색만 칠하고